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멘탈과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기부여되는 강의 하나 듣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물론 감동적인 스토리나 강의를 듣고 마인드와 멘탈을 부여잡을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뇌가 바뀔 수 있는 평소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멘탈과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뇌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인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도파민을 만드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간 기능의학, 심신의학, 뇌과학으로 무기력 환자들을 치료하고 코칭해온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뇌 호르몬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의 하나이죠. 그런데 어떤 행복일까요? 바로 무언가 열심히 해서 뿌듯한 느낌을 느끼는 그런 행복입니다. 즉, 성취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즉, 부지런해지고요. 매우 의욕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의욕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의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감과 같은 행복감이 잘못 작용하면 중독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면서 도파민이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행복감이 생기고 결국 이것은 게임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도파민을 중독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술이나 마약 중독에도 도파민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인들이 모두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중독되는 것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SNS에 중독되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소식과 재미있는 영상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죠. 그 과정에서도 도파민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양날의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 사용되면 술이나 마약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 중독이나 SNS 중독에 빠져서 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잘 사용하면 자신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호르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도파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도파민을 활용해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부터 딱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새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자, 도파민을 평생 연구한 그레고리 번스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바로 새로운 것을 만날 때라는 것인데요. 즉, 호기심이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도파민을 이용해서 나의 삶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이런 것에서 찾습니다. 바로 새로운 책, 새로운 이론,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파민을 분출시킨다는 것이죠. 물론 SNS에서 새로운 재미있는 영상, 새로운 이슈들을 통해서도 도파민이 분출되지만 그렇게 분출되는 도파민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도파민을 분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발전이 되는 새로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찾아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도 좋고요. 무엇이든 나의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발전적인 새로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두 번째는요, 바로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죠. 사람은 진심으로 칭찬받을 때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요. 도파민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달성되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보상이라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즉, 작은 목표 달성에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의 힘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파민 분출시키는 3번째 방법은요, 바로 하루 목표를 쪼개서 달성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죠. 보통 단기 목표라고 하면 몇 개월에서 1년, 2년 사이를 말하고요. 장기 목표는 5년, 10년 이후에까지 목표를 잡죠. 그런데 저는 이것과 함께 초단기 목표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전날 저녁에 미리 정리하고
또 그 일들을 시간을 더 쪼개서 오전에 할 일과 오후에 할 일을 정하는 것이죠. 또는 더 세밀하게 시간을 쪼개서 1시간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목표였지만, 즉 초단기 목표였지만 그것을 달성했을 때 마음의 그 작은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도파민을 통해서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단기 목표를 통해서 작은 성취감을 자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도파민의 노예가 아닌 도파민의 주인이 되시고 꼭 원하시는 것을 이뤄나가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